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탈무드 참 좋아요. 잡스런 설명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딱 이것만 딱 시켜놓으니까 거기에서 이 대비가 되면서 여기 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자아내거든요. 우리 생각식과 또 다르잖아요. 이 탈무드가 굉장히 불친절한 텍스트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도 할 게 많고 중간중간에 이 공간이 많이 뜨니까 여기를 채워내야 돼요.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야기하기에 너무 편합니다. 반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빈 공간이 문장마다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억지 추론을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억지 추론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서로 검증을 해줘요. 아, 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일단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옆에서 공격이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꿩고기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른다. 이거는 추론일 뿐이잖아요. 여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네. 꿩고기를 일단 줬는데 이제 지옥 가겠다. 그게 안 좋은 걸로 연결이 돼요. 아, 네. 네, 안 좋으니까 근거를 대야죠. 하여튼 무슨 주장이든 간에 근거를 반드시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주장이긴 한데 논리적 근거 탈무드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주장의 근거가 뭐야? 탈무드 피르케이 아보트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 없었는데. 아 원래 예. 그 할라하 부분 그러니까 밀도 있게 논쟁하는 부분은 반드시 A라는 사람의 의견이 나오고 네.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 근거의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꼭 나와요. 제가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같이 했던 그 탈무드 63권 중에 일부인 그 피르케이 아보트는 그 아비들의 윤리 할라하가 선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없었는데 탈무드의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밀도 깊게 논쟁하는 게 다 실려 있다. 예. 그러니까 오. 피르케이 아보트 부분은 논쟁 부분이 없어요. 네네네. 이 신화만 있어요. 네. 그냥 진술만 있는 거예요. 네. 랍비들의 삶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데 랍비의 삶을 우리가 토론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따로 토론이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뭐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여기에 딸린 네네네. 그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 딱 일부예요. 네네네. 딱 일부만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만 딱 따서 네.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이걸 조망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상식적으로 좀 어긋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그 율법에 대해서 계속 비춰가면서 도대체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를 해석 생각해 가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탈무드 이야기들은 어떤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야기만 뚝 떼서 짜집게 해서 책을 만들면 이게 되게 이상한 그렇죠. 게 되겠네요. 네. 이것만 딱 따서 그러니까 우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탈무드 이야기들은 다 그 맥락 없이 그것만 따온 거예요. 그냥 지혜의 책인 것처럼. 네, 딱 떼어난 거.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앞뒤 맥락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율법이랑 연결이 돼 그렇죠. 있다. 다 연결돼 그렇구나. 다 연결돼.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와 같이 또는 약간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탈무드의 굉장한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토론을 마치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네. 우리가 엑기스 없는 이야기만 읽었었네요. 한국에서. 이 짧은 이야기지만 생각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브르타는 깊고도 넓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토라 자체가 깊고도 넓거든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하브르타도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깊고 넓고. 그러니까 하브르타가 가장 탈무드 공부하기에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육 환경에서는 그렇게 깊이 요구하지 않아요. 시험이 그걸 깊이 요구하지 않아요. 네. 아이들이 깊은 생각을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다 객관식이다 보니까 다 똑같은 답을 찍어야 정답을 찍어야 점수를 맞히다 보니까 깊고 넓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이 조금은 너무 과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제도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 에세이식으로 뭔가 주제를 던져주고 뭐 옛날에 우리가 과거 시험 보듯이 던져주고 쭉 서술한다 그러면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장원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과거 제도가 좋은 시험 방식이었어요? 당연하죠. 이럴 수가 속았네 그동안. 거기에 책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시책을 넣고 이제 성균관에서 마지막 그 대과 시험이란가요? 거기는 책문이에요. 다 하나 왕이 뭐 이렇게 시제를 뭐 과제를 하나 던져주면 그거 갖고 계속 논해야 돼. 그걸. 나름 조선의 하브르타 방식이 그럼요. 그걸 하려면 예. 개인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하고 토론해야 돼요. 토론하지 않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뭐
얼마나 공부가 힘들겠어요. 근데 같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이런 토론 저런 토론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넓혀지고 깊어지고 막 그러다 보면 좋은 성과를 얻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하브루타 같은 좋은 토론 방식이 있었다는 거 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저희가 탈무드를 얘기하면서 계속 질문과 토론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고 교육에도 정말 중요하다 얘기를 해왔는데요. 뭐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망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근데 저희가 조선 왕조를 생각하면 뭔가 쓸데없는 당파 싸움만 하고 당쟁만 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다 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시대에 막 유생들이 싸우고 토론한 게 그게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여야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이건 정치적인 논쟁을 할 때는 우리가 재밌으니까 그걸 지켜보잖아요. 네.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아무도 안 봐요. 네. 재미없어. 그거는 진짜 드라이하고 네네. 정말 재미없는 그런 논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여야가 막 서로 정치 논쟁, 뭐 요즘 말하면은 뭐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나눠주자, 100만 원씩 나눠주자, 뭐 전 국민한테 주자, 뭐 70% 네네. 한테만 주자. 그러면 이건 정책이긴 하지만 약간 또 정치적인 논쟁도 되거든요. 네. 이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지켜보는데 아주 뭐 법안 하나 가지고 소위라든가 그다음에 법사위원회 같은 데서 막 법률 논쟁을 하면요 사람들 안 봅니다. 너무 그쵸. 지루하고 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당쟁은 정치 싸움만 기억하는 거예요. 네네네. 동인과 서인, 뭐 북인과 남인, 뭐 남인과 뭐 또 뭐 서인, 뭐 이 관계 속에서 정치 싸움만 역사서에 많이 기록돼 있고 그것만 주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쟁하면 뭐 서로 막 귀양 보내고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가 보다. 그리고 쓸데없는 뭐 예의 따위 뭐 예, 이런 예. 거만 논쟁했다.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요즘도 뭐 하고 있는데 그걸 재밌잖아요. 네네. 정치상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당연히 재밌으니까 보지. 그렇지만 정책을 가지고 그러면 뭐 대충 자기들이 왕의 명령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이면에 당쟁, 그러니까 당파 싸움 이면에는 또 정책을 갖고 스스로 양쪽에서 서인, 남인, 동인, 서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을 벌였거든요. 네. 그게 논쟁이었던 거죠. 네. 그때 그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동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대도법? 대동법은 이제 대동법? 예, 예. 쌀로 이렇게 세금을 바치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거 100년쯤 걸렸어요. 그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 네. 처음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 하자, 그다음에 뭐 충청도 지역에 하자, 그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그게 100년 걸렸어요. 네. 근데 그만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왕이 정책을 할 것 같으면 왕이 지시 한번 내리면 돼요. 전국적으로 시행해.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논쟁을 거쳤겠어요. 논쟁하다 보니 처음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이게 잘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수없이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100년 만에 한 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결정할 때 이런 당파들이 서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백성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었단 말이죠. 사색 당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당쟁이 그렇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만 매몰됐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배웠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식민사관의 영향입니다. 네. 그 일제시대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을 하등 민족으로 이렇게 격화시키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만들었거든요. 일본 사학자들이. 네. 일본 정부가 만든 거죠. 총독부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만들 때 식민사관은 보통 4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4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네. 조선 민족을 하등 민족으로 만드는 4가지 이론. 하나는 일타정당이라고 그러는데 일선동조로 조선과 일본은 같은 조상이다. 같이 합쳐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타율성론. 너희 조선은 자율적으로 뭔가 해본 역사가 없다. 뭐 고대 시대 때는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그게 남쪽에는 인나 일본 부서를 이야기하고, 북쪽은 한사군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북쪽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남쪽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타율성론이, 정체성론은 뭐냐면 여전히 조선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다. 아시지만 뭐.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또 뭐 있나요? 하여튼 여러 개 칼 막스가 말하는 5개의 사회 경제 사회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그러니까 원시 공동체에서 고대 노예제로 왔는데 너희들은 노비가 그렇게 많지 않느냐. 그래서 고대 노예제 사회 지금까지도 정체되어 있는 사회다. 그때 당시가 1900년대잖아요. 1900년대 여전히 너희들은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어서 정체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더 살기 좋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당파성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 예. 당파성론이니까 네.
너희들은 맨날 이렇게 정치하면서 정치인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죽이고 막 이런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가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조선시대에는 훌륭하게 있었다는 네, 거죠. 이미 있었죠. 근데 그거를 깔아뭉갠 거네요. 네, 일본에서. 깔아뭉갠 거죠. 실제로 역사에서 사실은 일본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흘렀어요. 네. 네. 우리 그 조선은 정조가 돌아가신 해인 1800년까지 사색당파가 있었어요. 네. 있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서로 논쟁하면서 결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조가 죽은 이후로 그런 사색당파가 싹 사라지면서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외척들의 세력이 너무 이제 바로하기 때문에 왕조차도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다 쥐락펴락 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논쟁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정책을 시행했던 때였고, 일본은 사실은 그 1790년대까지 그러니까 민주련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졌죠. 일본이 민주련이지만 그 이후로 이제 거기도 정권이 바뀌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덕천가강 뭐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심이 된 에도 막부가 새로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에도가 지금의 도쿄거든요. 도쿄를 중심으로 이제 막부 체제를 만들었는데, 이 일본 그 지배 세력이 얼마나 강고했냐면, 독재를 해도 이렇게 강하게 독재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국민이 숨도 못 쉬었어요. 그러면 질문과 토론의 문화는 나쁜 걸로 계속 깔고 가야 자기들이 더 유리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독재를 하다가 1790년대에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무라이들이 뒷골목 깡패로 이제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라이들은 전쟁을 해야 쓸모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쟁을 안 하고 거의 한 200년 이상을 전쟁이 없이 있으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먹고 살려고 이제 깡패로. 네, 그래서 깡패 노릇 하는 거죠. 네. 일본 사람들 이제 등쳐먹고. 그러니까 이 에도 막부에서 이 사람들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이디어를 냈다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 사람들을 하급 관리를 쓰자. 하급 관리를 쓰려면 이제 글자를 가르쳐야 돼. 관리가 되려면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일자무식이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조선에서 이미 1392년 나라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채택한 성리학을 들여옵니다. 물론 당시에도 성리학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왜냐하면 조선 학자들이 가가지고 좀 가르쳤거든요. 소수의 학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학문을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에도 막부에서 전 국민한테 다 배우라고 해요. 사무라이들 중심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학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백가쟁명식의 학파들이 생겨나요.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저 처음 들어요. 네. 네. 그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토론하다 보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알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독재체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주 사람들을 좀 혹세 무민하는 이런 이단들에서는 절대 사람들 못 만나게 해요. 그렇죠. 얘기를 못하게 하죠. 토의 못하게, 토론 토의 못하게 해요.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네, 당연히 다 끊어놔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풀려난 거잖아, 이 사람들이. 물론 에도 막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네네. 이런 글자만 딱 가르치려고 했는데, 글자만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게 막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가지고 네. 이제 이런 조그만한 학파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시다 쇼인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고 막 그래, 이노 가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구한말에 침략했던, 우리 조선 말기에 조선을 침략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의 스승이 요시다 쇼인이에요. 요시다 쇼인도 야마구치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그 젊은 하급 무사들을 가르쳤던 선생이었어요. 그 사무라이들을 가르쳤던 스승이었어요. 네. 이제 그 사람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조선을 쳐라. 조선을 치고 중국도 먹어라. 근데 이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자기들의 한을 이야기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파가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파에 의해서 축출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하고 야마구치는 엄청 멀리 떨어진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야마구치는 대마도 가깝고 대마도는 일본하고 한국 가깝잖아요. 이쪽에 도쿄에서 보면 엄청난 시골에 이렇게 다 축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에도 막부에 대해서도 안 좋은 것을 막 이야기하죠. 너희들 에도 막부를 더 이상 충성하지 말고 뒤집어 엎어라, 이런 것까지 가르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발각돼가지고 요시다 쇼인을 죽여요, 에도 막부에서.
그 1859년에 죽여요. 그랬는데도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자기의 스승이 죽은 이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하급 무사들이 뭉쳐가지고 에도막부를 뒤집어 엎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뭐 형식은 그냥 천황한테 바친다고 돼 있지만 그 세력이 너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급 무사들한테 졌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그런 뭐 정권을 천황한테 넘겨줘요. 근데 천황을 옹이하고 있는 세력이 그 하급 무사 뒤집어 엎었던 에도막부 세력을 뒤집어 엎었던 그 세력들이었을 게 이토 히로부미나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1790년 이후 그 에도막부에 취했던 그런 성리학 장려 정책에 의해서 쫙 기세가 올라갑니다.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원래 역사 시간에 배운 거는 유럽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기세가 쫙 예. 올라갔다는데 그 전에 조선의 예. 성리학 때문에 예. 그리고 질문과 토론의 문화 예, 때문에 예. 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교수님? 아니 일본에 난학이 들어온 거는 사실은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들어왔을 때니까 이 사건 이전이에요. 난학. 그래서 네네네. 난학에 의해서도 사실은 일본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근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구에 의학.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때는 그 유대인의 문화를 받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게 그게 그렇죠. 유대인들이 만든 거고, 그 유대인들은 선교사를 파견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의 그 학문 문화를 일본이 받아.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그 유대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조선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인 게 상호작용? 난학이 네. 16, 17세기니까는 네. 지금 말씀한 거는 18, 18세. 예. 그거보다는 먼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걸로 털을 닦고 요게 합쳐져서 쫙. 그렇죠. 오, 네, 전 그런- 몰랐어요. 네. 그런 작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토론하기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다 알게 돼요, 사람들. 그러니까 토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나 조선은 같은 시기에, 거의 네네네. 같은 시기에 네. 이제 오히려 질문과 토론이 사라지는, 당쟁이 사라지고 완전히 세도 정치로 넘어가는 기회가 돼요.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됩니다. 조선은 꼬꾸라지고 조선은 왜 그걸 안 하게 됐죠? 세도 정치가 들어가서 네, 내부적인 요인으로. 외척 세력이 강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은 특징적인 문화가 사실은 두 가지로 양분되는데, 지금 얘기한 이렇게 사무라이들에 의한 어떤 질문과 토론 문화로 인해서 그 집권 세력들은 그렇게 생성세를 탄 반면에 국민들은 어땠냐면 그 당시에 사무라이들한테 생사 여탈권을 줬어요.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국민들을 다스려 나가는데, 이 뭔가 단체 활동에서 튀어나오는 존재들은 용서하지 않고 칼질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어떻게 남아있냐면, 일본인들은 튀어나오는 행동을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쵸. 해외에서 보면 앞에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가에 들어가면 마치 유치원생들이 쫓아가듯이 이렇게 졸졸졸졸. 쫓아가고, 네. 그 사람들의 그 횡단보도 걷는 이렇게 하는 거나 보면 아주 규율을 잘 지켜요. 그게 이 바로 사무라이들의 역사에서 그렇게 훈련당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속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 이 표리가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인들의 그 속마음을 그 아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겉으로 예의 바르고 경호 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저 사람의 속마음을, 그러한 역사가 바로 지금 얘기한 이런 역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오, 재밌네요. 그래서 예. 국학칼에서 보면 네. 혼내와 닷대만의 이야기가 네네네.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그런 역사적 연원 때문에 그런데, 뭐 한국에서는 좀 덜 그래요. 한국은 좀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선비정신이 있어가지고 그 뭔가 불만이 있으면 달래려고 해요. 근데 일본은 죽여요. 네. 그러니까 숨겨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위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그 논쟁이 이루어졌더라도 밑에서는 전혀 그러한 토론 문화가 있지 못한 거죠. 반면에 한국은 비록 노비 사회지만 네. 한국은 하극상적인 혁명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노비의 반란이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일본인들하고는 아주 확연히 틀린 거예요. 우리는 수틀리면 참지 못해. 근데 일본은 네. 밑에서는
수치려도 참어. 네. 그게 대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일본은 지금 안 그러냐? 군국주의 때문에 그래. 군국주의. 네, 네.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군대가 정권을 잡잖아요. 군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군인들은 뭐 말 그대로 상명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질문과 토론은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 보니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그런 문화가 쫙 확산되고 지금은 이제 극우가 잡았잖아요. 정권. 아베도 이제 극우니까. 그러다 보니 뭐 질문 토론 못하게 하죠. 아, 야,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거를 조선과 일본의 몇 세기 역사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네.